1865년 봄, 남북전쟁에서 남군이 항복하면서 미국의 노예제도는 사실상 끝이 났다. 그리고 흑인의 자유와 평등권, 참정권을 인정하는 헌법과 법률 개혁은 시작되었다. 이 시대를 미국의 두 번째 건국이라는 의미로 재건시대라고 부른다. 이때는 다인종 민주주의가 추진된 시기였다.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이 1865년부터 1875년까지 10년에 걸쳐 완성되었다. 그 중심에는 세 차례의 헌법 수정이 있었다. 1865년에는 노예제를 폐지하는 수정헌법 제13조가 시행되었다. 1868년에는 출생시민권 제도와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명시한 제14조가 제정되었다. 1870년에는 제15조가 제정되어 인종을 기준으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금지했다. 다음으로 1875년 시민권법은 전차와 식당 등 일상의 공공장소에서의 평등을 규정했다. 그런데 이 개혁은 모두 공화당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민주당은 수정헌법 13조, 14조, 15조 모두를 반대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재건시대 미국 남부지역의 정치는 크게 바뀌었다. 흑인 남성 중 투표 자격을 얻은 비중이 불과 1년 만에 0.5%에서 80.5%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남부지방 전역에 걸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도 공직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지역은 그 규모가 상당했다. 이때 1300명이 넘는 흑인 미국인이 공직에 올랐다. 그 중에 16명은 상원 및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주의회 의원은 600명이 넘었다. 갑자기 인종평등과 흑인 투표권이 현실이 되자 남부 백인들은 당황했다. 예전 노예 소유자들은 흑인 노동력에 대한 통제력 상실을 우려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의 정치적 영향력 축소가 현실이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하다고 인식한 것은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전통적인 사회적 인종적 수직체계를 뒤집어버리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자 많은 백인이 흑인 지배를 위협으로 인식했다. 거기에다 민주당 정치인과 신문사주들은 백인들의 두려움을 증폭시켰다. 논설과 인종차별적 만화, 선동적 기사 등을 통해 흑인의 폭력과 정치적 부패에 관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특히 흑인이 백인을 상대로 강간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히스테리적인 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 미시시피주 하원 의원 헤르난도 모니는 다수의 지배라고 하는 불쾌한 이론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강력한 야만의 발이 우리 목을 짓밟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백인 반동주의자들은 다인종 민주주의의 등장에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테러 행위로 응수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민주당을 등에 업고 화이트캡스, 백인 형제단 등의 중군사단체를 조직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조직은 쿠클럭스 클랜이다. 클랜은 폭력적인 테러의 물결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흑인의 집과 기업, 교회, 학교가 공격받았다. 수천 명의 흑인 미국인이 살해당했고 더 많은 사람이 구타와 채찍질, 강간을 당하고 살던 곳에서마저 쫓겨났다. 또한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공화당 정치인이면 공격 대상이 되었고 암살되기도 했다. 클랜의 테러 행위는 공화당 조직을 불구로 만들었고 흑인 유권자들을 투표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공화당은 투표 억압 행위를 통제하고 기본권 박탈 시도를 수사하고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재건 시대를 정치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음이 드러났다. 공화당이 결국 분열된 것이다. 공화당 내 자유공화파는 흑인 투표권 등 재건 시대 사업의 정신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1873년 경기 침체로 다인종 민주주의 연합이 힘을 잃으면서 민주당은 1874년 하원을 장악했다. 남부 지역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개입 여론이 나빠지고 시민권 운동도 주춤했다. 그리고 1877년 남부 지역을 감시하고 있던 연방군 대부분이 철수하면서 재건 시대는 실질적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1880년대 말부터 합법적인 방식으로 다인종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투표권 박탈을 위해 헌법과 선거법을 뜯어고쳤다. 그리고 헌법적 강경 태도로 투표에 대한 접근을 막았다. 수정헌법 제15조는 단지 인종과 피부색 혹은 과거의 노예 신분을 근거로 투표권을 박탈하지 못하게 했다. 남부지역 민주당은 수정헌법의 결함을 이용해 독창적인 선거법 조항을 만들었다. 즉 인두세와 읽고쓰기 능력시험 혹은 재산 및 거주증명 요건 등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남부의 많은 주들이 1890년 이후 10년에 걸쳐 이러한 조항을 받아들였다. 남부지역 민주당은 이러한 대규모 흑인 투표권 박탈을 통해 미국이 다인종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좌절시켰다. 투표권 박탈을 위한 합법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미국 대법원이 최종적인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었다. 1890년대에 접어들면서 여러 시민단체는 주 및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길레스 대 해리스의 소송이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의 다수 의견을 작성한 대법관은
올리버 웬들 홈스 주니어라는 판사였다. 그는 대법원이 인종에 따른 투표 제한을 못하게 막는 것은 부정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며 대법원은 물리적인 집행이나 감시기관이 없으므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03년의 이 길레스 대 해리스 판결은 다인종 민주주의에 치명상을 입혔다. 다인종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정치적 계기도 한 번 있었다. 1888년 벤저민 해리슨이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이 다시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그리고 1965년에 투표권법보다 더 공정한 선거 방식을 정한 로지 법안을 만들어 하원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와 민주당 상원의원의 연합 세력으로 인해 두 번의 처리 연기와 마지막에는 필리버스터로 인해 법안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연방이 흑인 투표권 보호를 못하게 되자 남부 지역에서 민주주의는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1880년 61%이던 흑인 투표율이 1912년에는 2%로 곤두박질 쳤다. 이후 남부 지역에는 70년에 걸쳐 독재 시대가 계속되었고 일당 지배 체제로 전락하고 말았다.